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어 중에서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은 불법이 곧 생활이요, 생활이 곧 불법이라는 말로서 불법의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를 말하고 있고, 또한 정전 4대 강령에 나와 있는 불법 활용을 다르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은 우리가 여기 불법시 생활에서 이 불법은 출세간법을 말합니다. 또 생활은 세간법을 말하죠. 또한 불법은 진리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생활은 고락의 영역입니다. 이럴 때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곧 불법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불법이라는 이 말은 불법과 생활의 그 간격을 무화시키는 겁니다. 간격의 그 줄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결국 불법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불법이 되자는 그러한 그 지향을 뜻합니다. 그러한 이상으로의 지향이죠. 이 이야기를 한번 그 현대 미술사에 반미학이 있습니다. 반미학을 통해서 한번 그 반미학을 통해서 이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미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학에 반대하는 것이죠. 전통적 미학에 반대한다는 건데, 이게 한 19세기까지 서양 예술을 지탱해 왔던 그 어떤 미술의 그 가치관, 미술이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에 대한 일대 전환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은 액자에 있어요, 액자. 우리가 그림을 보면 액자 있지 않습니까? 액자. 근데 액자 안과 액자 밖은 다릅니다. 액자 안은 바로 그 예술의 세계죠. 미술의 세계죠. 액자 밖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액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은 굉장히 큰 것이죠. 예술이 되려면은 액자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미술적 가치를 가지려면 액자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반미학, 기존의 전통적인 그 예술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 액자를 그 무화시켜 버립니다. 액자를 벗어나 버리려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르셀 뒷상인데요. 레디메이드라고 이 기성품이 있어요. 기성품은 예술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밥그릇 또는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게 그대로 예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숟가락, 젓가락 뭐 일체의 것이요, 액자라고 상징된 곳으로 들어와야만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뒷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성품 중 하나인 이 병기를요, 그냥 이 예술 전시장에다가 그냥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설비를 하듯이 그냥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럴 때 기성품과 작품이라는 그 구분선을 없애버렸어요. 분명히 액자 안으로 뭐가 들어와야 예술이 되는데 그 구분을 없애버리고 기성품을 그냥 설치를 해서 기성품이 작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성품이다, 작품이다는 그러한 구분선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액자를 파괴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운동을 하냐면은 모든 것이 예술이 되고 예술은 또한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술 이코르 현실이 되고 현실 이코르 예술이 되어버린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술과 현실이라는 그 어떤 그 경계, 구분선, 경계하고 어떤 위계, 현실은 현실보다 예술적 가치가 더 높은 그 위계도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요, 미적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미적 민주주의적 평등,
그래서 이것은 예술적 무정부주의 또는 예술적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낙원, 이렇게까지도 이걸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전통적인 그것을 초월해버리는 이 초미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것은 예술이 된다는 이게 가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술의 동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예술의 동력이 정지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예술의 디스토피아. 유토피아가 아니라 예술의 유토피아라기보다는 예술의 디스토피아도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액자로 상징되는 이 예술의 영역에 현실이 예술의 영역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넘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자리바꿈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 예술이 됐던 것도 어느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것은 이제 예술의 가치를 상실하고, 또한 옛날에 과거에는 현실적인 것이 또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적인 자리바꿈이라고 생각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모든 것을 예술과 현실의 간격이 사라져버렸다라고 말하는 예술의 어떤 완료라고 생각이 되면은 예술은 결국은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예술은 그것으로서 끝난 거죠. 그래서 과연 예술은, 예를 들어서 예술이라는 것은 현실의 일부가 예술로 계속 될 수는 있어도 현실 자체가 전부 예술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예술을 완전히 터버리는, 그래서 벽이 없는 그런 완성된 세계는 과연 존재할까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논의를, 예술과 현실이라는 논의를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으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과 생활의 긴장감이죠. 예를 들면 불법과 생활의 관계는요, 상대가 끊어진 자리에서 보면은 불법과 생활의 간격은 원래 없습니다. 거기는 불법이다, 생활이다고 하는 그러한 구분도, 흔적도, 차별도, 어떤 단계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상대가 끊어진 자리에서 보면은 불법이다, 생활이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체의 흔적은 다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대가 끊어진 하나로 회통되는 그 자리와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바로 생활은 불법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됩니다. 불법 이코르 생활이라는 그러한 차원도 있지만, 불법은 과정과 진행상에서 끊임없이 생활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법과 생활은 구분할 것도 없는 그 자리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불법은 생활보다 가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적 상위에 있는 이 불법이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생활의 동력을 더 우리에게 불법의 진리적 가치가 실현되는 장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구현하고 노력하고 적용하고 실행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죠. 왜 이러냐면은 과거에 그 생활이 불법으로 완벽하게 구현된 것도 시대와 대중의 어떤 그 차이와 그 생활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실현됐던 그 불법도, 생활 속에서 실현됐던 불법도 지금 시대가 바뀌면 그것이 화석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화석화되지 않고 그때 살아있는 생활화, 불법의 생활화, 불법의 시대화, 불법의 대중화를 추구해 가고 진행해 가고 적공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는 불법이다 생활이다가 무화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는 진행해 가야 되고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은 그 불법이 끊임없이 되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활에 갇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불법은 생활에 갇혀서는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생활화돼야 된다는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을 말씀해 주셨을 때 어떻게 불법을 상황에 따라서 시대화하고 생활화하고 대중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불법의 가치를 계속 빛내느냐, 또 불법과 생활의 그 긴장,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빛내야 되는 과제 상황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점을 늘 명심하면서 불법을 늘 생활화하고 생활해 가고 생활 속에서 늘 불법을 빛내는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을 늘 구현해가는 저희 공부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표어의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을 현대 미학의 반미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